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8주차 교재에는 제7장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7주차 중간고사 전까지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법과 사회복지법 어떤 관계인지 총론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강론을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론에서 사회복지법이 무엇인지, 또 다른 법들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특징들, 일단 권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쭉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도 지난주에 아마 실시를 하셨을 겁니다. 사이버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아마 사이버 캠퍼스에서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거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나중에 기말에 여러분들 점수를 환산해서 다 적용을 해서 점수를 적정한 점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시험을 치르셨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총론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어떤 비준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단체에서의 법제 기준들, 선언 같은 것들을, 조약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였을 경우에 국내법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강론에 들어오면 굉장히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그 외에 다양한 사회보험과 관련된 또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들을 세세하게 강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깊이 까지 들어가서 보게 되다 보니까 법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까지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법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법제론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이 법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처음에 주요 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시행되기까지의 어떤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법에 있어서의 여러분들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서 어떤 법률을 검색하면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3단으로 분리돼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시게 될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총칙은 법에 대한 의의와 연협, 그리고 총칙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총칙에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고요. 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산하 기본계획이라든가 의회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법이기 때문에 보칙이나 부칙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법의 형태까지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Social Security라고 하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장의 적정한 수준, 그리고 최저임금,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 수준의 결정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 한번 살펴보시면요. 페이지 93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재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밑줄 놓치시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법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또 여러분들 사회복지 1급 시험에도 법제론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법률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기본적인 법률 의미대로 헌법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이념에 따라서 사회복지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 규범이자 법률에서의 가장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서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념, 그리고 기본 원칙들, 그리고 사회보장이 거치는 범위 등을 규정해서 사회복지법의 지침으로서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상위의 법률이다.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상위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시면 되고요. 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에 개별 사회복지 법률들은 다 특별법에 해당하고 있다 하는 이 법의 규정도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공부해 나가시면 잘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요 연역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국가의 어떤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이후에 이런 법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와 있는데요. 이 법률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은요, 4.19 혁명이라는 시대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어떤 안정과 또 아까 헌법에서 이야기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안정, 경제적인 안정, 생활적인 안정, 뭐 신체적, 물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회보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1963년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제3공화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국가를 경영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당시에 이 법은 전문 7개 조의 상징적인 의미를 존재했었고요. 다만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모습에서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 부처나 일할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사회보장 사업이 선언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이 이어져 왔고요. 1995년 12월 30일 날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정은 이렇게 했고요. 시행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또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해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헌법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 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 선언적 의미의 선언을 실제로 법률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개별 사회복지법과의 중개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법의 성격상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법, 개별 사회복지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으로 오게 되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2008년이 되어서는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재정경제부가 나뉘었고요. 기획재정부로,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또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이 되면서 주 업무 부서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해서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 중복되는 시도 주요 시책, 또 추진 방안에 대한 대응 삭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각 지자체가 세운 계획들과 중앙에서 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는 어떤 이런 법률들을 시행을 해왔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법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고 변경해왔다, 재개정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해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뀌어왔다 하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에도 시행 제정이 되었고요. 또 2015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주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2018년 12월에 되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간 업무 협의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5년에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각 지방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지방, 서울, 경기와 충남, 천안 또는 뭐 공주 또는 더 지방에 있는 뭐 제주가 다 보장정책이 전체적인 어떤 틀 안에서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례라든가 규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지역 특색적인 사회보장 법률들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우후죽순적이고 또는 요즘 그 시민들보다는 정치에서의 표를 얻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근거들, 자료 수집을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그걸 분석하고 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사회 서비스업을 제공하기 위한 그 근거들을 좀 만들어 놨다. 2018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020년이 되면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추이를 살펴보게 되는 것들, 또 사회보장에 대한 통계 업무를 정부 출연기관들에 위탁할 수 있는, 즉 전문기관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서 통계낸, 또 추론한 자료들을 가지고 각 지역별 사회보장 계획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체계들을 법적으로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 근거들이 마련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 평가를 법률에 대한 진행들을 해오면서요.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20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2025년 6월 21일이죠.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 지출 통계에 대한 근거를 좀 명확히 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복지 퍼퓰린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나 국가의 재정 상태에 맞추어서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기 위한 어떤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법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쭉 간단하게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1960년대 초에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선언적인 어떤 의미였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또는 국민들의 욕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바라는 어떤 욕구가 다양해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근거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관련된 법률들을 재개정을 통해서 현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5개년마다 세우고 그것을 또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상황들을 재정 추계나 재정 통계들을 추론을 통해서 실제 그 비용들에 대비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과 어떤 만큼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생각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필요한 사회보장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 지자체별 사회보장의 수준들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한 것인지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연구, 발전, 그 다음에 필요하면 법률을 제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9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1963년 11월 5일에 만들어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 기본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총칙입니다. 총칙은 이제 목적과 기본 이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이렇게 표현을 먼저 진행이 될 텐데요. 한번 총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또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34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기본 이념입니다. 제2조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의 기본 이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 저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다양한 과목들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 제34조에 대해서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헌법의 선언적인 의미를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하게 삶고 그리고 사회 통합과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 법이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일반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이고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세대별 또는 그 분야별, 그래서 정해진 다양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청장년복지, 이런 다양한 법률들은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한 다양한 이념들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9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보장이다라고 하는 소셜 시큐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보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출산, 양육, 또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다양한 살면서 겪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또 사회 서비스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표에 그림 7-1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회보험은 크게,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사회보험 여러분 잘 아시는 4대 보험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긴급하게 재난 상황이 되어서 국가로부터 기본 생계를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 의료에 관한 부분, 생계에 관한 부분, 뭐 교육에 관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보장되어 있는 다양한 법률들이 의료보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에 들어가고요.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건 각 개별 영유아, 아동, 노인 뭐 이런 다양한 보험들, 다양한 사회 개별 서비스법들이 바로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에 의한 재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보험입니다. 자,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의 국민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가가 저소득층에 대한 또는 국민들을 위한 어떤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어떤 법률들을 빈민구제를 위한 법률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해서 서구 유럽에서 시작이 계속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서구 유럽이 선진화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또는 비스마르크 수장제도에서 수장 시절에 19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보험 방식,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방식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표적인 게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연금에 관한 거, 고용 및 노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산재에 관한 거,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의료보험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크게 5가지에 대한 것들이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가 이제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말씀처럼 공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국가적인 어떤 법적 테두리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또는 긴급하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재난에 처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아니면 뭐 순환을 입는다거나 그래서 재산적인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런 재난 상황에서의 생활 유지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긴급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때, 이런 경우들이 바로 공공부조를 통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3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뭐 영유아 보육법, 교육에 관한 거, 뭐 장애인에 대한 거, 또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것, 그 개별 법률들이 정하고 있는 그 특별 대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또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게 아니죠. 상담이나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또 관련 시설의 이용, 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참여를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특징적으로 사회 서비스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중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일부 금전이 지원이 됩니다. 현금이 지원이 됩니다. 사회 서비스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법률들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또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이 조금 특징적인 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 또 평생 사회 안전망, 생애 주기별로 보편적으로 잘 충족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 또 특정한 사회 위험에 대해서 발생하는 특수한 욕구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등들을 포함을 해서 사회보장 서비스에서의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회보험 큰 틀 3가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쉬었다가 2교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